네, 안녕하세요. 경기도 고양시에서 최적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5년차 대표 세무사 최재혁입니다. 네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고객이 이 방법을 모르시고 2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셨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께서 2억 원 세금 폭탄을 맞으신 이유가 이 배우자가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장에 모든 소득을 몰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세무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잘 모르고 계셨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먼저 첫 번째, 가족 간 이체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증여공제라고도 하는데 제가 증여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공제 금액은 돈을 주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10년간 이체한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에는 6억 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, 미성년자는 2천만 원, 이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태어나자마자 2천, 그다음 10살 때 2천, 또 20살 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5천, 30살에 5천을 증여한다면 총 1억 4천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겁니다.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. 아니 그럼 아버지한테 5천 받고 또 할아버지한테 5천 증여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쉽지만 안 됩니다. 증여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. 게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30%까지 할증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이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. 20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 2년, 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자녀 공제 5천만 원까지 합산한다면 총 1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예비 신부와 신랑의 경우에는 각각 1억 5천씩까지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자녀한테 용돈 주고 있는데 혹시 증여세가 나오나요? 아니면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한 명의 통장에다가 모든 돈을 다 이체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?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게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에는 이 자녀의 나이나 소득, 재산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만약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잘 모아놨다가 부동산을 구매한다거나 이 재산을 증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재산 증대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부부간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간혹 이 한 사람의 계좌로 모든 소득을 몰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알뜰살뜰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하자마자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는 이 남편이 좀 고소득 연봉자였는데 이 아내 통장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다 보낸 거예요.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 아파트 명의는 이제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하면서 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.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의 돈을 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 2억 원을 고지를 했고 세무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이체 내역까지 증여를 본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처럼 부부간에도 이렇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굉장히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나 6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. 그럼 가족 간에 세금 없이는 이체가 불가능한가요?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. 바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건데 근데 국세청은 이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증여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꼭 요건을 갖춘 후에 차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하기.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뭐 법으로 구체적인 요건은 없으나 이자와 원금 상환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
두 번째는 우체국 내용증명 받기인데 우체국 내용증명은 계약서를 이 차용한 날짜에 작성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셔도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을 가셔서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. 차용한 금액이 2억 1,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이 가능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법에서 정해준 이자율인 4.6% 이자를 꼭 지급하셔야 됩니다.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고를 한다면 이 빌려준 시점과 돈을 갚은 시점에 모두 다 증여를 볼 수 있습니다. 가족 간의 이체나 차용의 경우 여러 요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세가 정말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차라리 일이 발생하기 전에 꼭 저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세무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